바이에른 뮌헨이 본인들의 홈에서 오늘 더비 매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점유율이 6대4 정도예요. 하지만 점유율의 차이에 비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지배한다거나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주도했다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죠.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훨씬 더 좋은 경기력과 경기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쓰면서 이제 약간의 고레츠카를 내리는 3백 이 전술을 쓰면서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지난 몇 경기 동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이 이제 들어가니까 투엘 감독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다. 누구도 그 능력에 의심하지 않는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엄청난 선수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하고 어려운 경기들이 좀 있어서 이제 지거나 비기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변화를 줬다. 전술에. 그런데 전술에 변화를 줬을 때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잘했었다. 그래서 지금 경쟁으로 들어간 상태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 일리는 있는 얘기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을 때 경기력이 어쨌든 안 좋았고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이제 썼을 때 전술을 좀 바꾸니까 약간 어쨌든 뭐 맞아 떨어진 타이밍이 좋았다는 요 이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전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나와서 성적이 좀 났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투엘 감독의 그 변화된 3백 이 3백에 대한 대응법을 잘 들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를 쓰면서 혹은 더리우트를 쓰면서 전술을 변화시키는 요 변형 3백 전술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3백을 쓰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해요. 밀집 수비를 하면 예전에는 김민재가 특히나 나왔을 때는 라인을 엄청 올렸죠. 알폰소, 김민재, 더리우트, 키미 다 올라가서 라인을 높게 올린 다음에 요 가운데 지역에 선수들이 막 많이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드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요 안쪽에서 주고받는 패턴, 세밀한 플레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심지어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 다 올라가 있다가 뺏기면 역습을 당하는 패턴이 많았죠. 그래서 김민재도 너무 역습을 많이 당하니까 수비라인 앞 공간에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많아서 보호도 안 되고 뒷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김민재 선수도 이거에 약간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를 주면서 마침 또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때 다이어가 나왔을 때 변화를 줬죠. 어떤 변화였느냐? 올라가지 않고 더리우트, 다이어, 고레츠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뮌헨이 공격을 못하겠으니까 오히려 상대를 본인들한테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면 끌려 나올 때 이 안쪽에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수비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이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 안에서 사네, 밀러,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을 했었죠. 이게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3백을 쓰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오늘 어떻게 했냐면 뮌헨이 이렇게 끌어내는데 계속 중점을 두니까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3백을 만들어도 안 끌려오니까 이 안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경기는 되게 답답했죠. 안 나오고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괜히 안쪽으로 패스를 주고받다가 뺏기면 역습당하고 오늘 이런 장면이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문제는 투엘 감독이 공격 작업에서 세밀한 패턴 플레이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알라의 개인 능력, 자네의 개인 능력 이런 거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경기들을 보면 사네나 무시알라가 턴오버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3백을 만들 때 상대가 끌려 나오니까 본인들이 개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르트문트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니까 무시알라랑 사네가 또다시 좁은 공간에서 개인기를 부리다가 뺏기고 역습당하고 이런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를 쓰면서 그리고 다이어가 사실 중심이라기보다 고레츠카를 한 칸 내려서 3백을 만드는 이 변형 전술이 오늘은 투엘 감독이 완벽하게 읽혔다. 도르트문트가 고민을 많이 해왔고 연구를 해나오니까 이 3백에 대한 파회법이 오늘 명확하게 나온 경기인 것 같다. 이 장면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앞으로 뿌려주다가 끊겼어요. 끊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역습이거든요. 역습을 하는데 필크루크가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볼을 받으려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다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 있으면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같이 올라와 주면서 볼을 뺏어야 되거든요. 필크루크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다이어가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들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약간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고, 다이어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요 가운데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살짝 필크루크가 내려올 때 편안하게 볼을 받습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필크루크가 볼을 받아서 돌아서요. 돌아선 다음에 뛰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역습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도르트문트가 약간은 먼저 내려앉았기 때문에 역습을 위해서 앞쪽에 필크루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필크루크를 제대로 압박을 못하니까 필크루크가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동안 압박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브란트, 아데예미, 뭐 산초 이런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브란트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다이어가 그냥 약간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편안하게 볼을 몰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아데예미에게 편안하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찔러줬을 때 더리우트랑 1대1 상황에서 아데예미가 끌고 올라가다가 슈팅, 여기서 그대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다이어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부터 3백을 만들어서 상대를 끌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플레이가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많이 안 나온 거였죠. 그런데 오늘은 도르트문트가 내려앉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니까 턴오버가 나오면서부터 다이어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팀이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왔을 때 턴오버를 따라갈 만한 스피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아데예미가 이번엔 가운데 있다가 약간 내려와요. 오히려 필크루크가 약간 측면으로 가 있죠. 근데 이 장면도 뒤에 누가 있냐 보면 필크루크는 더리우트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비라인 앞공간에 아데예미가 내려가고 있으면 좀 붙어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이 공간을 또 그냥 내주는 거예요. 다이어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공격할 때 아주 수월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골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니까 편안하게 올라와서 뛰어가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다이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는 이렇게 턴오버가 나왔을 때 역습에 대처하는 문제가 있어요.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썼을 때 단점이 이런 장면에서 매우 크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를 쓰든 안 쓰든 어쨌든 3백을 만들면서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3백을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가 이 3백을 만드는데 투엘 감독은 필요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3백을 만들었을 때의 수비를 끌어낸다는 장점, 이 장점이 안 나오는 순간 다이어의 불안한 수비, 단점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계속 이 장면 보세요. 우리가 그 김민재를 볼 때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거든요. 코너킥이 올라왔어요. 근데 코너킥이 실패를 해서 상대가 역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김민재의 하이라이트에서 봤던 거는 이번 시즌 뭐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김민재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공격에 가담하다가 상대가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가니까 막 뛰어와서 이 역습을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다이어도 김민재처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다이어거든요. 그리고 더리우트가 여기 있어요. 더리우트.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역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다이어가 안 뛰어요. 그리고 더리우트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그 다이어한테 안 좋은 점이에요. 안 뛰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뒤에 선수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앞에 있어야지. 백코트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여전히 다이어는 거의 3보를 하는 것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라도 해야 되는데 걸어와요. 더리우트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장면이 돼요. 도르트문트가 역습을 진행하는데 더리우트는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왔죠. 공격수를 따라잡았어요. 어쨌든 더리우트가. 다이어는 아예 앵글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아예 못 내려왔어요. 이게 너무 큰 그 차이점이죠. 김민재와 다이어의 차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다이어가 한두 경기 나와서 잘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죠. 한두 경기 정도는. 근데 경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이어의 단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만나서 아무래도 뭐 다름슈타트 그 전에 만났던 뭐 라치오 이런 팀들보다 어려운 팀이거든요. 어려운 팀을 만나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근데 사실은 다이어만 문제냐?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뭔가 조직적인 수비가 되게 별로예요. 다이어가 앞에 있는 필크루크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아데예미가 일부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조금 따라가 줘야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내려와서 올라오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풀백 류에르송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에르송이 올라올 때 그냥 풀백 놔두고요. 아데예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냥 아데예미 움직임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데예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다이어가 아데예미도 막아야 되고 필크루크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데예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중앙 수비수는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럼 뒤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붙어줍니다. 그래서 볼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가운데에 있는 필크루크에게 전달이 돼요. 이거는 다이어 탓도 아니에요. 이거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미스죠. 그리고 요 공간 너무 편안하게 있죠. 류에르송 풀백이 올라와서 사실 따라가 줬어야죠.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근데 결국엔 이 다음 장면 보면 가운데서 편안하게 볼을 잡고 측면으로 오는 류에르송 편안하게 놔뒀고 그러니까 거쳐서 이 공간으로 갑니다. 볼이.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얼마나 이 바이에른 뮌헨이 서로 약간 소통도 안 되고 수비적인 조직력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투엘 감독이 이제 그 다이어를 쓸 때 장점이라고 했던 게 수비진 간의 뭔가 이 소통 능력 얘기가 잘 돼서 수비적인 조직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이제 선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났던 팀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약한 팀들이 많았다. 그게 조금 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승리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나왔으면 진작에 이제 투엘 감독도 바꿨을 텐데 아니 이런 경기가 안 나오고 계속 이기니까 그럼 다이어를 그냥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경기부터 좀 안 좋았던 문제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주전 수비 라인이 또 바뀌겠죠. 그리고 다이어가 오늘은 아무래도 그 필크루크나 아데예미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내려앉긴 했지만 오늘 도르트문트가 압박할 때는 붙어주거든요. 붙어주는 게 나오니까 당황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넘어오는 볼인데 다이어가 필크루크가 붙어주니까 약간 당황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걷어냈거든요. 걷어냈는데 걷어낸 볼이 하늘로 치솟아요. 넘어오는 볼을 바깥으로 걷어내던가 아니면 뭐 뒤로 빼던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머리에 맞췄는데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 장 보면 필크루크가 계속 달려들죠. 그리고 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이어가 압박을 당하니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고 이 장면도 다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 이번에는 패스를 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이어가 또 당황해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안 들어가고 패스가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스가 미스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약간 미끄러져서 넘어졌죠. 다이어가 사실은 나왔을 때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이제 오늘 경기는 이 다이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투엘 감독의 3백 그동안 약간 내려앉는 3백을 썼잖아요. 이 내려앉는 3백에 대한 이제 문제가 오늘 경기에 좀 크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김민재를 선발로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을 투엘 감독이 다시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있는 하이덴하임전 그 다음이 이제 아스날전이거든요. 요 두 경기에 아마 김민재가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스날전에 김민재가 나올 가능성이 이 경기를 기점으로 매우 커지지 않았나